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 지금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당 중진 회의 도중에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빠른 하야가 국민 갈등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네.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맨 처음에 대통령 조기 직무 정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기 퇴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만나고 예를 들면 윤석열 만난 다음에 입장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저는 정확하게 이 다음에 반드시 저기 윤석열 저는 정리할 때 한동훈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걸 우리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한동훈은 지금 뭐 한덕수와 같이 국정을 책임지겠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건 완전히 헌법에도 없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소통령이 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소환해서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다시 한 3일,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금 현재 입장을 정리한다, 갖고 고소한다면 한동훈도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치판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정치권에 관심을 네. 가지면서 내린 결론은요. 진짜 뭐 그 당시에는 가장 힘이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특정한 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 그 당시에 본인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 현역 의원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랬죠. 지역적 기반도 갖고 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대와 괴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와 괴리되고 있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강곡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동시에 충고합니다. 네. 시대 정신을 외면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모른 척하고 자기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그 기득권이 알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지금 선택이 그냥 정치 인생 포함해서 네. 인생 나락으로 가냐.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지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선택은 한동훈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 선택 잘 하십시오. 지금 이 며칠이 당신의 정치 인생 포함해서 당신의 삶을 규정짓고 그리고 앞으로의 당신의 모습이 규정된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덕구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정 누가 한 사람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 뭐 지금 이른바 뭐 제2의 지금 다시 내란을 획책을 하고 있다, 쿠데타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도 없는 헌법에 없는 그런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 가지고 한덕수 총리랑 같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국민 주권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엄격하게 거군요. 얘기하면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는 내란 방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치는 결국 정치적인 선택에서 그리고 국민의 지지에서 그 힘이라는 게 비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이 입장을 계속 견제하면 결국 국민들은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소수가 당신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네. 대다수의 시민들은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난번 대통령 됐을 때 0.73%로 됐지만 지금은 지난번에 지지했던 분들의 3분의 2가 윤석열을 버리고 포기했고 내가 왜 윤석열을 찍었냐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한동훈 네. 대표께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네.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뭐 정치적인 자문을 하고 함께하는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며칠이 한동훈과 그리고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야말로 정치적 입장 포함해서 네. 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의 방향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잘 네.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요.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어떻게 국민 앞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내란 방조 최소한 이런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일 무서운 예. 게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런 척하는 거. 마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네. 질서에 있는 태진 뭐 이런 말도 안 나는 대표적인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묵시적 동조를 하면서 네. 그 사이에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그야말로 먼저 기득권을 잡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망상이죠. 예. 망상이다. 네. 그래요. 망상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의 이 주권 행사를 보면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105명의 의원들 중에 몇 명이나 표결장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표결을 막는 이 행위 자체가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표결하는 것도 막는 게 이게 과연 국회의 모습이냐 정당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자괴감 느꼈어요.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론이라는 게 있죠. 당론이라는 게 강제적 당론이 있고요. 네. 그리고 권유적 당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국회의원은 개별적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입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본회의장 가서 표로서 강제적 당론이라는 부분 속에서 뭐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우리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네. 이랬잖아요. 나 고민하다가 투표한다. 그렇지만 반대했다. 반대했다. 예, 이렇게 나중에 근데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찬성한다. 찬성할 거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기관, 입법기관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잖아요. 위임받은 네. 권한을 저는 찬성이든 반대든 기권이든 저는 국회 본회의장의 투표로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의무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와 이 의무를 포기하면 당신네들 다음에 국회 출마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선출직에 나올 생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105명은 더 이상 선출직 공직자가 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선출직 공직자가 될 생각하지 마라라는 게 하면 메시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